전에 제가 올린 다른 영상에서 이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에 그 원인이 바로 간에 있을 수 있다는 설명 기억하시나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일정하게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을 해서 혈액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당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일상적으로 평온한 정상 상황이 아니라 비상 상황이다 라고 내 몸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비상 상황을 내가 탈출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 그 이상으로 많은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 걱정, 근심, 압박감 같은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면역계 이상처럼 내 몸이 어떤 최적의 컨디션이 아닌 상황을 넓은 의미의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복 혈당이 너무 높아요. 낮아지지가 않아요. 하신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내 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이 내 간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 그 영상 안 봤는데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검색하신지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H 공복 혈당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제가 나와서 막 얘기해 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살짝 놀랐던 게 당뇨인 중에 이 이론을 아는 분이 생각보다는 너무 적구나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당뇨 15년 차인데 간이 문제가 돼서 내 공복 혈당이 그렇게 높았어? 그런 얘기 나 처음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이번에도 당뇨 10년 차, 당뇨 20년 차인데도 내가 잘 몰랐던 식후 혈당이 높게 유지되게 만드는 식습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는 당뇨 환자분들의 댓글 많이 보고 있어요. 나는 과식, 폭식도 안 하고 채식만 하고 단 것도 안 먹었는데 내 공복 혈당은 항상 왜 이렇게 높을까요? 내가 밥만 먹고 나면 혈당은 왜 이렇게 치솟는지 잘 모르겠다고 정말 답답해 하시는 댓글들 많았습니다. 내가 당뇨인이야. 그러니까 나 혈당 관리해야 돼. 약만 먹어? 아니에요. 이 약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식사요법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꼭 따라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당뇨인이 식사요법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딱 3가지 원칙만 머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너무 까다로워. 어떻게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가장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 3가지만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혈당은 정말 조절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3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혈당 관리가 왜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좀 짚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듣고 보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습관이었는데 이 습관이 혈당을 올렸구나.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첫 번째, 아침 식사로 선식이나 가루 드시는 습관입니다. 요즘 아침에 밥 대신에 당뇨에 좋다는 여러 가지 가루, 그리고 통곡물 선식 이런 것들을 뭐 요거트라든지 우유에 타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에는 입맛도 없고 또 후룩 마시면 좀 속이 든든해진다는 왜 가벼운 음식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고 있는 이 통곡물 선식의 성분표 확인해 보셨어요? 검정콩, 검정깨, 율무, 귀리 이렇게 몸에 좋은 통곡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선식의 원료들을 보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원료,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주 원료거든요. 근데 주 원료를 보면은 이게 현미 같은 곡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탄수화물을 곱게 갈아 놓은 거잖아요. 통곡물을 가루로 곱게 빻잖아요. 그거는 이미 통곡물이 아니에요. 그냥 당분이 많이 포함된 가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아서 만든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양이 적더라도 먹은 음식물 자체가 거의 다 당뇨에 해당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쉽게 잘 안 돼요. 게다가 선식을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요거트 같은 데 타먹는데 내가 먹는 이 요거트에 당류가 들어있다면 요거트에 들어있는 당분에 가루로 빻아놓은 선식의 당분까지 더한 음식이라서 더 큰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인이다. 가장 주의해야 될 음식은
가공 음식이에요. 가루를 낸다든지 가루를 반죽해서 당분을 비롯한 모든 성분을 좀 압축해서 만든 그런 음식이잖아요. 통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밀가루는 위험합니다. 현미밥 자체는 건강해요. 그렇지만 쌀을 갈아서 만든 죽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밀가루 그 자체보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빵, 국수, 특히 이 쌀가루로 만든 떡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난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싶은데 여러분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싶다면 차라리 삶은 달걀, 샐러드 추천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충분히 씹는 거,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지 혈당도 안정되고 또 내 위장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두 번째, 채식입니다. 뭐라고? 아니 당뇨에 채식만큼 좋은 게 어디 있다고? 뭐 채식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이 채식이 당뇨인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채식 그 자체가 아니에요. 채식이 불러오는 영양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채식의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채식하게 되면 단백질 섭취는 부족하고 탄수화물 섭취는 넘치게 되는 영양 밸런스의 균형이 깨진 거,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저장 창고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혈당은 근육에서 한 70% 해결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근육이냐? 허벅지 근육의 대부분 보관이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 특히 이 허벅지 같은 큰 근육들이 안 빠지도록 여러분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특히 이 근육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아미노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완전한 채식으로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췌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슐린이 단백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항상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이라든 지방을 섭취 못하게 되면 그 대안으로 에너지원이죠. 탄수화물 섭취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혈당 관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고기 대신 현미밥, 잡곡밥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채소를 심지어는 튀겨서 드시는 걸로 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채식을 해야겠다 할 때는 단백질과 지방 섭취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부, 견과류 같은 거 추천해 드립니다.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지방 적절하게 드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뇨의 복병. 복병이 뭐야? 꼭 집어드릴게요. 겨울에 고구마, 여름에 수박, 감자, 옥수수, 가을에 감. 얘네들이 정말 대표적인 복병이라고, 당뇨 복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 나 여름인데 수박, 감자, 옥수수 먹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과일이라든지 전분 많은 채소 금지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과일과 채소는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관리엔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양입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입 심심하다고 고구마, 감자 두세 개씩은 집어넣죠. 또 감 막 깎아갖고 한 4-5개짜리 한 줄 다 깎아 먹고 그러면서 나 혈당 관리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식사를 이렇게 써오세요 하고 이렇게 보면은 감 2개,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 이거 다 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심하게 간식거리로 먹었던 음식들은 밥만큼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간식까지 다 밥으로 쳐야 돼요. 그렇게 치잖아요. 그럼 밥을 한 5-6번 먹는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난 이 음식 너무 좋아요 하신다고 한다면 양을 좀 조절하세요. 그리고 밥 안 먹고 대신으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내가 간식으로 먹어야겠어 하신다면 하루에 한 주먹 하나 정도만 드십시오. 감자 한 알, 고구마 반쪽, 옥수수 반 개, 수박 한 쪽, 감 반 쪽 요 정도 드시면 돼요.
나는 밥보다 이런 과일, 고구마 더 좋아해 하신다면 밥 대신해서 드시되 반드시 채소를 곁들이세요. 샐러드, 나물, 김치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은 식이섬유가 많은 반찬하고 같이 드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내 혈당을 천천히 안정되게 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음료수 챙겨 드시는 습관입니다. 음료 대신에 물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원장님 저는 물은 너무 밍밍해서 물이 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탄산음료, 캔커피, 비타민 음료 같은 건 액상, 과당이나 설탕이 들어있어서 안 된다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대안으로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같은 제로칼로리 음료, 빵칼로리 음료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스크랄로스 같은 감미료가 내 몸에서 포도당 대사를 이루지 않아서 문제가 될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단맛에 대한 갈증, 단맛에 대한 갈망입니다. 단맛은 곧 포도당 대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당연히 포도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잖아요. 하지만 에게 들어오는 포도당이 없네? 그러니까 어때요? 내 몸은 더 강한 단맛에 대한 갈망,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로 음료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제로 음료는 진정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탄산음료, 제로 음료가 있어요.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이 탄산음료보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제로 음료가 물론 혈당을 덜 올리는 건 사실이지만 단맛에 대한 갈망을 더 키워요, 이 제로 음료가. 그래서 끊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결론은 단맛이 없는 음료입니다. 탄산 끊기가 너무 내가 어렵다 그러면 탄산수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시고 좀 안 단 맛, 달지 않는 맛에 더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잠입니다. 너무 적게 자거나 많이 자는 습관이에요. 잠을 너무 적게 자도 또 너무 많이 자도 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 수면 습관하고 혈당 수치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거나 8시간 이상인 사람은 하루에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보다 높다고? 맞아요. 이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지난 3달, 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당화 혈색소잖아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완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기도 합니다. 난 너무 바빠서 7시간 도저히 잘 시간이 없어요 하신다고요? 그러면 주말에 밀린 잠 보충하셔도 됩니다. 다른 임상 연구도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면 시간하고 인슐린 작용 민감도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인데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4.5시간, 8.5시간을 비교를 했는데 하루에 4.5시간 잤을 때는 8.5시간씩 잤을 때보다 인슐린 작용 민감도가 무려 23% 감소하고 당뇨병 위험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4.5시간 잔 사람이 보충했어요. 이틀 동안 잠을 충분히 보충하고 잤더니 하루에 8.5시간씩 잤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태가 회복됐다는 그 결과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주말에 좀 몰아서 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충분히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아무래도 난 좀 모자라다 싶으시다면 주말에 밀린 잠을 좀 보충 수업으로 갚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내 혈당 올려버리는 사소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아침 식사로 선식이나 가루를 드시는 습관. 두 번째, 채식, 단백질 섭취는 부족하고 탄수화물만 몰아서 드시는 거 안 좋다는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 고구마, 감자, 옥수수, 수박, 감, 당뇨의 복병. 네 번째,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제로음료 끼고 사시는 분. 다섯 번째, 잠,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는 습관도 안 좋다. 이런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습관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머, 잠도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다니 이거 좋은 세상이네 생각이 드셨죠? 혈당 관리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도 여러분 신경을 써주시자고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그러면서 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습관 하나하나를 교정하다 보면 혈당 관리 되네 하는 말씀 나오실 겁니다. 우리 당뇨인들의 건강한 혈당 관리, 김소영 채널 H가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